예, 다음은 화학 분야 해설 강의를 해주실 화학과 박희승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 마이크 살려주세요. 살려나요? 네. 들리나요, 여러분? 들려요? 대단한 물리 노벨상을 받으셨네요. 그죠? 근데 어렵죠? 전 대학 때 물리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화학은 좀 더 쉬워요, 다행히. 수식이 없어요. 화학은 쉽고 수식이 없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다 먹었으면 정신 좀 차리기로 하고. 노벨 화학상 올해는 세 분이 알다시피 반으로 나눠서 반은 디렉티드 이볼루션이라는 걸 받았고 반은 페이지 디스플레이어 키워드 있죠. 이걸로 받았습니다. 사실 화학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 소개팅 가면 케미스트리 엄청 일잖아요. 그죠? 파트너 만나면. 이볼루션을 이야기하면 지구를 먼저 떠오르게 되잖아요. 지구가, 불덩이가 46억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지구가 됐잖아요. 쉽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뭐겠어요? 이 긴 시간 동안 46억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당연히 이볼루션 라이프겠죠. 보세요. 37억 년 동안 그 물속에서 쬐끄만 단분자가 어떻게 하다가 고분자가 되고 촉매 반응을 자기들끼리 뭐 하다가 바운더리가 생겨서 세포라는 게 이제 복제가 가능한 수준에 이렇게 37억 년 동안 이 생명체가 지구를 다 덮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요? 근데 이 에볼루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딱 두 가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이 쬐끄만 세균과 같이 단세포가 이런 벌레들도 만들고 이거 보세요. 공룡에 이게 식물에 인간들까지 이게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이버스해요. 아름답잖아요. 이게 우리 지구를 덮고 있다고요. 이게 이볼루션 과정이에요.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게 금방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들자면 지구의 어디 구석에 가도 뭔가가 살고 있어요. 뭔가가 막 끓고 있는데 볼케닉 드라이 엄청난 압력, 온도, 드라이니스 이거를 견디고 생명체가 살려면 진짜 특별하게 이볼루션 해야겠죠. 그게 이볼루션의 파워입니다. 누가 특히 더 중요하냐면 세포 안에 단백질. 얘네들이 세포에 중요한 일을 다 하잖아요. 물 빼면 사실 세포에서 되게 많고 얘가 무슨 일을 해야지 그 세포가 사니까. 그래서 생명체 이볼루션을 보면은 항상 단백질의 이볼루션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수식 안 나왔죠? 단백질의 이볼루션은 사실 개체하고 비슷해요. 싱글 세포가 이렇게 복잡한 컴플렉시티를 만들듯이 단백질도 앤세스터가 하나가 있었는데 막 분화가 됐을 것이고 좀 더 파인 튜닝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메커니즘은 심플해요. DNA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난 거고 거기서 나온 단백질이 그 환경에서 자라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뮤테이션의 실렉션. 이게 이볼루션의 키 메커니즘입니다. 이분들은 파워 오브 이볼루션을 구현을 했어요. 단백질을 가지고 한 겁니다. 실험실에서 이볼루션을 구현한 거예요. 이 복잡한 수십억 년 동안 일어났을 그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한 거죠. 그래서 네이처의 세임 프린서플을 이용했다. 지네틱 체인지, 뮤테이션, 셀렉션. 그래서 정말 유용한 단백질을 개발하는 툴을 개발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노벨상을 준 이유입니다. 디렉티드 이볼루션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제 분야는 아니에요. 이 분야의 그 최고의 그 세계적인 석학은 생명과 김학순 교수님이신데 노벨 화학상인데 화학과에서 해야죠. 설명을. 나는 그 이유는 아니고 제가 김학순 교수님 실험실에서 졸업을 했고 그리고 디렉티드 이볼루션에 발을 한번 담근 적이 있어요. 그게 다시 뺐죠. 뺀 이유는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발 하나 담그고 뺀 사이에 제가 논문을 딱 하나 썼는데 이 분야에 그리고 이제 딴 분야로 이제 갔는데 그 논문이 운 좋게 사이언스에 나가서
제가 그래도 조금은 안다고 할 수 있죠. 이 디렉티드 이볼루션 받은 이분은 막 인터뷰하는 거 보면 막 뚫리 돼가지고 막 신나요. 노벨상 받은 분에 한참 가겠죠, 아드레날린이. 저는 뭐 남 이야기 하려니까 그렇게 신나진 않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다. 그 다음에도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칼텍에서 케미컬 엔지니어링 하던 분이에요. 단백질 공학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화학 반응은 뭐 화학 구조가 있어가지고 뭐 촉매로 작용하려면 라이건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보였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촉매로 바라봤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효소 촉매를. 그러니까 실험은 대부분 다 페일해요. 그 구조를 보고 이렇게 디자인하면 이렇게 촉매가 바뀌겠지. 진짜 나이브하죠. 여러분 실험 좀 해봤죠? 대부분 잘 안 되죠? 이거는 듣기도 안 됐던 실험들이에요. 왜 이렇게 실험이 안 될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효소라는 촉매는 훨씬 크고 복잡하구나. 화학적인 단순한 그 촉매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아웃컴이 잘 안 나와요. 뮤테이션 한다고. 그래서 이게 좀 바꿔야겠다. 이볼루션에 기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이볼루션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 뭔가 좀 그 사람들 못하는 걸 할 수 있겠는걸? Nature's Invention에서 가장 중요한 원더풀 프로세스를 내가 브리딩, 단백질을 분자로 본 거고 브리딩 하겠다. 단백질 우리 이거 캣이나 그 식물을 육종하듯이 그런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처음 생각했고 노벨위원회에서 이렇게 막 그 선정을 할 때 막 포장을 해야 되니까 예쁜 그림들을 많이 올렸는데 그 그림이 안 이뻐서 내가 다른 그림 가져왔어요. 방향 쪽으로 이볼루션 한다. 방향하고 이볼루션이 동시에 온 거예요. 그러려면 뮤테이션하고 실렉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DNA에서 뮤테이션을 해요. 뮤테이션 방법 좀 이따 말씀드리고 단백질이 이제 특이한 것들이 막 이제 돌연변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걸 딱 실렉션을 예를 들면 가장 가장 보라색을 찾겠다. 나머지는 쓰레기통. 오케이. 왜냐하면 이걸 얻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계속 돌아가면은 이게 네이처에서 just like evolution 같이 가장 센 놈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고를 수 있는 거고 이 과정을 또 제너레이션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이스테블리시 하였고 그걸로부터 이제 막 블루밍 됩니다. 그럼 그 전에 했던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딱 구조를 보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은 뮤테이션 만들고 보고 그 중에 누구가 있는가 실렉션만 잘하면 되겠네? 이 생각을 이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효소들이 막 이렇게 활성화, 몸을 막 증가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매우 복잡해요. 사실 실험이라는 게 아는 과정하고 실험하는 과정하고 매우 오래 길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거를 그냥 색깔로 이야기할게요. 유전자가 3개가 있는데 이렇게 결국은 막 섞이는 거예요. 유전자 3개가. 3개의 가닥이. 그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비슷한 것끼리 약간 뮤테이션 하는 거랑 다른 것끼리 막 이렇게 육종을 생각하면 돼요. 그거랑 나오는 게 더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테크니컬한 배리어를 이분이 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엔자임도 어디다 써요? 우리들이 맨날 먹고 써요. 자,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글루코스 센싱 하죠. 가끔 당뇨병. 여러분 소세지 좋아하는 거? 소세지 저 고기는 금방 질겨져요. 딱딱하게 하려고 이런 효소를 개발했죠. 그리고 여러분 삼겹살 기름진 거 엄청 새까미시죠? 그거 그냥 디터전트 쓰면 안 돼요. 효소계 표백제 들어봤죠? 자, 효소가 있겠네. 라이페이스 기름을 제거하는 이런 거에 다 쓰인다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야기할 약에도 쓴다고 약. 그리고 우리가 퓨어라면은 페트롤륨이 소고고 플라스틱 페트롤륨이 소인데 이제는 여기까지는 상용화가 안 됐지만 아마 여기에 대한 포텐셜을 길게 보고 아놀드 교수님 준 것 같아요. 세포에서 막 뭔가 메타볼리즘 막 어떻게 하면 기름이 이렇게 가솔린이 나오고 지금은 아직은 일드가 높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빨대도 못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빨대 쓰면 막 괜히 막 죄책감 느끼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먹어도 되고 그냥 버려도 되는 플라스틱이 조만간에 금방 상용화. 아직은 가격이 안 돼서 그럴 뿐입니다. 그게 아놀드의 그 업적입니다. 한 25년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프랙티컬해요. 페이지 디스플레이라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뭔가를 테크놀로지 개발하는데 그게 진짜 인류를 많이 세상을 많이 바꾼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 기술을 처음에 만들었고 응용을 한 거예요. 약을 만들려고 응용한 거죠. 자, 바이러스를 한번 볼까요? 바이러스 하면은
독감만 생각하는데 세균, 바이러스 무시무시하죠. 마적대 같이 와가지고 막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다 해먹고 그냥 터뜨리고 나가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엄청난데 사실 바이올로지에서는 바이러스가 없었으면은 진짜 어떻게 우리가 그 복잡한 그것들을 다 알나 싶을 정도로 중요한 모델 오가니즘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생긴 길쭉하게 생긴 필라멘트 모양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러분은 해치지 않으니까 뭐 안 무서워야 되는데 세균 바이러스예요. 거기에 끝에가 이렇게 코트 프로틴이라고 있어요. 겉에. 여기에다가 이분이 닥터 스미스가 이 코트에 어떤 유전자를 집어넣으면은 아마 이 유전자가 단백질이 될 때 같이 나오겠는걸? 이 생각한 거예요. 심플하죠. 많은 경우는 노벨상 받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논문 보면은 이게 뭐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예가 DNA 왓슨 크릭 54년 네이처 논문. 한 페이지, 노 실험, 노 스웨트. 그냥 앉아가지고 케미컬 본드 그리고 그냥 DNA 힐릭스 그린 거예요. 남 엑스레이 보고, 이거 회전을 봐서는 힐릭스 모양이네? 세상 바꿨죠?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이 이거 했어요. 페이지 밖으로 내줄 수 있구나.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 항체 공학이 접합을 합니다. 항체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감 바이러스 주사 맞죠? 그러면은 주사를 맞으면은 사백신, 생백신 막 그런 것들이 여러분 피 속에 들어가면 이게 바이러스 파티클이라고 보고, 죽은 거. 여러분 피 속에 있는 B셀이 항체를 막 만드는 거, 대충 이 정도는 알죠?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 항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체가 만들어져서 나중에라도 바이러스가 오면은 이 항체가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바이러스 죽게 하는 과정. 이게 이제 항체고. 분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팔이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잘 아시다시피. 팔 끝에 이제 손이 있겠죠? 이거를 진짜 잘 그렸어요. 손. 이제 5개는 아니고, 외계인 같이 손가락에 3개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단백질의 루비라는 게 3개 있고, 어쨌든 이 손이 3개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까 바이러스 있죠, 바이러스 밖으로 내는 거기에다가 항체 끝에 있는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 끝에 이 손이 이제 나오겠죠. 이 손으로 누군가를 잡을 수 있는 누군가를 이제 고르는 거예요. 뮤테이션이 당연히 하겠죠. 여기서 열심히 그 손에 뮤테이션을 주고 여기서는 실렉션 하고 있어요. 이거 많이 봤죠, 앞에서 이볼루션.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손이 세 가닥 이렇게 막 뮤테이션 거기다 줘요, 손을. 그러면은 엉기저기 하다가 누군가 잡고 싶은 대상이고, 처음에는 손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예쁘진 않은데 가면 갈수록 막 이렇게 잡는데 확실하게 잡히죠. 나중에 이렇게 두 손이 이렇게 정확히 그거를 뭔가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뮤테이션하고 실렉션의 사이클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세게 잡는 손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쉽죠? 실험 잘 안 되는데. 이거 잘 안 되려면 6개월 이상 실험을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면 이 손 어디다 쓰냐?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아직은 이 나이가 안 됐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절이 어떻고 류마티스 관절염 어쩌고 텔레비전 많이 나오죠. 붓고. 이 과정은 매우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직 스티뮬러스는 몰라요. 뭐가 자극하는지. 덴드리틱 셀이 자극에 활성화가 되고 T셀이라는 거 활성화되면 얘가 사이토칸을 막 내요. 그 세포 블러드셀이 나오는 그 사이토칸이랑 그 중에서도 TNF. 얘가 참 나쁜 애인데 얘가 조인트 부분에서 있는 염증 세포를 막 자극해가지고 막 염증을 유발시켜요. 이게 자기 세포에 나쁜 짓을 하니까 우리가 오토이뮨 디시즈라고 하고, 얘가 염증이 일어나면은 연골, 카틀리지가 가면 갈수록 슈링킹이 되고 붓고 아프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손만 그런 게 아니라 온몸에 관절이 일어나면은 진짜 힘들겠죠. 삶이 자체 힘들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은 수천만 명 이상이 여기를 고생하고 있는데, 아까 그 손을 활용합니다. 그럼 얘 TNF라는 게 나쁜 애니까 얘를 못 만들게 하거나 얘 생기면 그냥 다 잡아먹거나 없애거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손을 어디다 쓰냐면, 아까 그거를 얘한테 잡는데 항체 끝에 붙입니다. 휴먼 항체에다가 손만 떼가지고 붙인 거죠. 그러면 얘가 우리 몸에 항체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 거니까, 우리 항체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썼고, 이 손이 여기 있는 TNF를 막 제거합니다. 이것도 되게 심플하네. 이게 다야. 이게 다. 자, 그래서 이제 상품으로 나왔어요. 2002년에 FDA 승인받았고, 휴미라. 이름도 참 휴메일하죠. 하나만 가깝고, 친근하고, 100만 명 이상이 이걸로 애고나이징한 라이프를 많이
바꿨어요. 100만 명 참 숫자가 잘 여러분 들어오지 않나요? 작년 한 해 20조로 팔았어요. 이 하나가. 약 하나로 20조. 약 하나로 20조로 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20조로 팔았어요. 20조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갤럭시 나오면 바로 사죠. 100만 원짜리 새 거. 나는 절대로 새 걸 한 번도 돈 주고 산 적이 없는데 어쨌든 100만 원짜리 사잖아. 그 100만 원짜리 2천만 개를 사야 돼요. 그것도 매해 2천만 개를 사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100만 명이란 분들이 2천만 원만 있으면 자기 라이프가 바뀌는 거예요. 2천만 원 502D 반값도 안 돼요. 큰 돈 아니에요. 그죠? 자, 얘가 또 있어요. 캔서. 무시무시하죠? 캔서하면 조금 더 가깝죠. 왜냐하면 캔서는 4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다 나오니까 주변에 많이 계시죠. 그 중에서도 브레스트 캔서. 한 4분의 1 정도는 브레스트 캔서, 브레스트에 있는 셀이 수용체를 막 많이 오버 익스프레션이라고 많이 발현을 해요. 그 이름이 허투라는 거를. 그러면 얘가 수용체가 많으면 보통은 그로스 팩터가 없는데도 얘가 분열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얘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메타스테시스, 전이를 일으키는 과정도 일으키고 자기가 또 분열도 하기가 하고 나쁜 짓을 하죠. 그러면 심플하게 많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없애든지 얘를 잡든지 이 역할을 먹게 하면 되겠죠. 그게 손이 또 왔어요. 아까 그 손이 페이지 디스플레이를 개발해서 헐투가 바인딩하게 얘를 막고 있는 거죠. 심플하죠? 이게 약이에요, 이게. 물론 이거는 먹지는 못하고 블러드로 인젝션하는 게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그래서 주사제예요. 이름은 여전히 헐셉틴. 좀 친근하죠. 뒤에 금방 들어오고 러시에서 했고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의 삶이 바뀌었어요. 또 숫자를 잠깐 볼까요? 수식은 없어요. 그냥 숫자만. 8조. 한 사람당 800만 원. 800만 원 큰 돈 아니에요, 이제. 근데 자기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노벨상 줘야 된다. 이 정도는 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볼루션을 구현을 했다. 키워드가 딱 맞는 게 그거예요. 노벨위원회에서 이제 진짜 아름다운 라인들을 막 써줘요. 자기들이 저스티파이 되니까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데 우리는 아직 올리데이다. 이 기술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베네핏이 올 것이다. 진짜 나는 어그리해요. 그게 아까 우리는 약을 딱 2개 봤죠. 더 많은 약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진짜 그렇게 되겠죠. 제가 굉장히 스피드업 해가지고 마지막에 왔어요. 우리 강석조 교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 마요. 우리 끝날 때까지는 있을 거니까. 자, 아놀드 교수님은 저랑 약간의 사적인 인연이 있어요. 제가 같이 공동영화 하고 싶어 연락을 잠깐 했었고. 근데 여기와 비슷하게 여기는 94년 논문인데 네이처예요. 실은 이 디렉티드 이볼루션의 전무후무한 강자는 이분이에요. 이분. 그 왓슨 크릭은 앉아서 그 연필로 논문 썼지만 이분은 자기가 실험한 거야. 실험을 해가지고 자기가 포스트 코레스판딩 솔리 오소예요. 자기 혼자 다 본 거야.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네이처에 혼자 실험해가지고 그것도 무슨 캠브리지, 릴, 하버드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회사, 연구소 쬐끄만 데서 자기 실험대에서 막 실험해가지고 그 논문 써가지고 네이처에 나갔고 그게 아까 본 그 막 이렇게 몇 개 유전자를 막 붙이는 그 방법이에요. 사이테이션 엄청 많이 됐겠죠. 최강자였어요. 근데 남자 여자라고 여자한테 간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놀드가 운이 좋았어요. 그 이유는 아까 물리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죽으면 소용없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최강자가 없어졌잖아. 당연히 거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스테머는 캔서로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죠. 진짜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학하는 분들은 아까 97살 나왔죠. 제가 아는 90살 가까이 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죽어? 죽을 수가 없지. 누가 딴 사람이 타는데. 과학만 잘해서는 안 되고 그게 노벨상도 있잖아요. 빨리 타야 돼. 60대 이하로. 70대 걷지 못할 때 타면은 앉아가지고 오피스에서 노벨상 바라보고 딱기밖에 더 하나? 안고 누가 찾아와야지. 전 세계 돌아가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프레이즈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면 막 이렇게 특급 자석에다가 당연료 수천만 원 주고 하잖아.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한가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당연히
아무도 안 한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건강해야 돼요. 알겠죠? 자, 화학 끝냅니다. 감사합니다.